happiness is to you.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want to do. Hey, go! Bring me down, can't none bring me down. Your love is too high. Bring me down, can't none bring me down. I said, bring me down, can't none bring me down. Your love is too high. Bring me down, can't none bring me down. I said,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a roof.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know what happiness is to you.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want to do.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a roof.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know what happiness is to you.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want to do. Hey, go! Bring me down, can't none bring me down. Your love is too high. Bring me down, can't none bring me down. I said,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a room without a roof.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happiness is the truth. Because I'm happy. Clap along if you know what happiness is to you. Hey, hey, hey. Clap along if you feel like that's what you want to do. 안녕하세요. 미랄복지재단의 아프리카 권역본부장 김혜영입니다. 국제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개발 영역에서 특별히 케냐의 나이로비에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또 각 그 NGO 기관들의 네트워킹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케냐에 간 지는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케냐에 가기 전에는 보츠와나에 가서 14년 동안 그 직업학교 교육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사회복지사라기보다는 자원봉사자였고요. 내 자원봉사 경험을 하면서 내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2004년도 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약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사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났을 때에 여자로 태어났거든요. 한국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그렇게 집안에서 환영하지 않았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태어나고 며칠 있다가 친척분들이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당시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 그래서 막 저희 고모 삼촌들을 야단을 치시니까 그 와중에 또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갓난아기인 저를 갖다 이렇게 집어 던지셨다고. 그래서 저를 갖다 이렇게 집어 던진 그 작은 일이 그 사고가 저한테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때 제가 척추에 이렇게 작은 그 상처를 입게 되고 그게 원인이 돼서 그러니까 척추가 이렇게 똑바로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서 자라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척추 장애인, 한국에서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어른이 된 지금도 제 키가 134cm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사회생활 하는 데는 그렇게 큰 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활동하는데 늘 제약이 따르고 또 이렇게 의자에 앉아도 이 다리가 바닥에서 뜨고 또 이렇게 뭐
설거지를 하든 일을 하든 키가 많이 짧죠. 근데 또 한편 생각하면 저는 이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보다 더 작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예,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이렇게 미디어나 신문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가 이렇게 알려지니까 많이 이렇게 알아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여전히 장애인들이 다 한국에서의 장애인들의 삶은 어려움이 정말 많죠. 여전히 사회적인 그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프랙티스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유 그렇게 어려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라고 묻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니까 물론 이제 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잘 분석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성장해 올 수 있었지라고 돌아보면 물론 이제 제가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은 그가 제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저를 도와주신 그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5살에 기술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자 할 때 그 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주기도 했고 또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 또 저는 이제 그 제가 10대 때에 기술 편물 기술을 배웠는데요. 그 편물 기술을 통해서 그 전국 기능 경기 대회 또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또 세계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국가대표로 가서 모두 금메달을 따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정말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기술자로 이렇게 성공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제 인생의 그 전환점이 되는 시기에 있었는데요. 보츠와나에 아프리카에 갈 수가 있었어요. 물론 1990년도에 자원봉사자로 갔는데요. 정말 그때에 거길 가길 정말 잘했다.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는 사실 그 편견이 너무 심하니까 제가 그렇게 기능대에서 금메달을 따고 여러 가지 그 업적을 이루어도 사실 그 장애인, 척추 장애인이라는 그거를 제가 이렇게 극복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물론 저 자신도 나는 그냥 장애인이야. 나는 그냥 척추 장애인이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츠와나에서 자원봉사자로 또 직업학교의 교장으로 일을 하면서 신체의 육체의 장애를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건강한 시선, 건강한 마음이 더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예, 당연히 저도 제 자신이 장애인이기 전에 한 여성이다, 한 인간이다,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그 아프리카에서 제가 잘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아유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라고 물으시는데 저는 사실 내가 장애인이야, 척추 장애인이야, 나는 키가 작어 이런 거를 돌아볼 틈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정 환경이 많이 불운했고 또 오남매의 맞이였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기술을 배우면 난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생각할 틈이 없이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어떻게 그렇게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능대회에서 1등을 많이 하고 또 철탑 산업훈장도 받고 아프리카에서 교장으로 일을 하고 또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가서 콜롬비아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이뤄갈 수 있었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그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날 그날 저한테 주어지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많은 성취를 이루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거나 뭐 이런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이거라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게 된 비결을 굳이 말하자면 어, 다행이야. 이만하게 천만 다행이야. 참 고마워. 감사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긍정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생활한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뭐 한없이 어렵고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지 않을까요? 항상. 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어, 사람들이 제 꿈이 뭐냐고 묻는데요. 예, 뭐 특별한 꿈은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 하루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보람 있고, 저 자신을 막 그렇게 밀어붙여서 막 열심히 살게 해서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지난 3년 전에 벌써 4년이 됐군요. 2010년도에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저한테 별명을 줬어요. 134cm의 작은 거인. 그래서 그런 게 인연이 돼서 제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어, 그 CEO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죠. 여기 현대 사회에는 이익, profit base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이윤이 남아야 되고 또 뭔가 이익이 있어야지. 특히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준해서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사회가 발전할수록 인간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의 이익을 포기할 때에 사람이 보이고 내가 조금의 이익을 뒤로 할 때에 인간이 우선할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장애인들은 프로덕티비티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렇죠. 아유 저 사람이 뭘 해. 저 사람은 뭐 만들어내지도 못할 거야.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장애를 갖고 싶어서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되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가 불가항력의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힘이 있는 회사를 운영하거나 그런 CEO 분들이 그래 우리가 저분들에게도 저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어, 분야가 있지 않을까. 그걸 찾아서 연구해서 장애인들에게도 이 사회에서 한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도 자라는 과정에서 또 제가 많은 일을 성취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저를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기술을 가르쳐 주셨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는 그 유학 경비 전체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성도님들이 대주셨거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 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김혜영이가 됐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한 사람을 눈에 보이는 그 장애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면 아마 제2의 김혜영, 제3의 김혜영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국제사회복지사로 살면서 특별히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형편이 많이 어려워요. 뭐라 그러나 도대체 이게 희망이라도 있는 건가? 그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 참 절망적일 때가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아, 고맙다. 너네 살아있어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우선 살아있는 그 아이들에게 제가 고마워하면서 너희들이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에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하고 멋진 인생을 만들어낼 것이냐. 저는 거기를 바라보며 보면 정말 막 신납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성장한 또 국제사회복지사로서 그렇게 아직도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프로젝트들, 이런 일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잘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Hello, I'm Jonathan. I am from the USA. I'm from New York. I'm actually Colombian American. I work in a nonprofit organization in downtown Manhattan as an IT specialist. And my disability is Charcot-Marie tooth disease, which, if you haven't heard about it, then chances are no one has. Working with a disability, as is kind of living with a disability, is not really a cakewalk, but you're given a chance to kind of be creative and figure out your own way to get to and from the office. Sometimes it's not easy, especially if it's snowing outside or if there's ice. Other times it's not that bad, if the weather's nice. It also depends on how good transportation is. Sometimes I'll be waiting long for the bus, other times they're right there waiting for me. It's really a crapshoot, there are good days and there are bad days, but the point is, I find a way to go to work. And I think that itself kind of is my motivation. There is no special way of overcoming obstacles. It's just about, trial and error. You have to try, and sometimes, you're gonna fail, and it's not gonna be a good feeling. It's gonna suck. You're gonna feel limited. But the last thing that you should do is to just say give up. You can't give up if you don't try first. Usually, in terms of achieving in my life, I'm kind of humble about that. I'm not really the kind of person who would just say I did this and that, because usually I'm too humble. But I could say that I've achieved a tremendous ton in my workplace. I've process engineered new technology protocols to help drive our business to kind of go forward. And I guess as far as challenges that I faced, I mean, I pretty much faced the challenge that every other person with a disability faces. And, we're not just talking about the physical challenges, we're talking about the mental challenges. We're talking about living in a society where people mostly judge based out of looks, where they see somebody in a wheelchair or in crutches or with a missing limb or something, and already they've labeled that person as inadequate, unable to get ahead in the world, and already counting them out. I face those challenges more than the physical challenges, and that's really the most difficult
hump to get over, because you're really fighting against society labeling you as something without society knowing who you are. um, it's not easy, but the way to get over it is to have a good support group, and also just have the personal willpower. You have to make it out there. You got to will it. That's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And you can't let people tell you what you cannot do. And I guess everyone has some kind of dream out there. My big dream is to just be happy. I can summarize happiness into, I don't know, having a wife and kids, or owning a house, or driving a car, or becoming a vice president or a partner of a firm. All of these things would make me happy, and I want to be able to be happy in my later life, where I can look at a challenge and I can say, hey, you know what? I can do it. And if I can't, it's okay. I'll find a way around it. I think happiness is the ultimate dream for anyone living with a disability, with challenges that could really, put that happiness at risk. Because you can't do what you love if you're not happy at it. As far as what companies should do, what changes should be made, easy. Give them a chance. I know it sounds kind of weird. I mean, I know there are big companies out there with disability affinity groups and others who kind of give a little bit of a preferential treatment to those with disabilities. But it's not just about that. It's just about meeting these people personally. They may not have the experience of an entry level professional, or they may not look like the kind of person who will be cut out to be a stock trader or anything else of that matter. But talk with them and know that they are capable of doing all that. Just give them a chance. I think that really is what it comes down to. You give someone a chance, and I can guarantee you they're going to do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make sure that they deliver on that promise, that they deliver on that chance. And chances are that the disabled are more prepared and more willing to get the job done by any means necessary, versus more able bodied people.我自己跑出来的时候，那就是很痛苦的一件事情。毕竟年龄也大了，要跑出来也挺恼火的，总是给人带来一些不方便，总是给人添麻烦，给自己带来不方便。你说现在去借，用歌声去唱，你就能换着钱，就这样子，以自己的故事来鼓励当代的这些同志们活得越来越精彩，就这样。我就想以我的人生经历去打动每一个人，我不管是同情还是怜悯还是可怜吧，不管他们怎么一个方法来给钱，只要能实现我的梦想，我觉得我行实了，我有所值了，我不去图什么。我前段时间还真有一种想自杀的念头。自行断了没办法呀，找政府他也不可能现在帮你啊，他能帮你多少呢？还有那么多人他等着你去帮他们呀。如果我现在学校资金断裂了，然后办不起来了，学校垮了怎么办？如果我轻生了，我这个学校不就垮了吗？这些东西，这些孩子们怎么办？这些残疾人怎么办？是的。
我不是考虑我个人的得失的问题，我是考虑这些人他们怎么办，所以我没有。所以我最近如果他们要做活动，我就准备有一个题目，就是我的人生，我要讲给大家听，我要唱给大家听，就这样子的。我这辈子活得累，我值，我帮助了别人，这个就是我想的东西。所以我觉得毅力可以支撑一个人，无论你怎么困苦艰难，你都会去支撑着你自己往前面走。不管现实是如何的残酷，但是你得往前走，你不能往后退。因为有一句话怎么说？退一步海阔天空。那要看什么事儿。有些事儿你就不能退，退了你就很麻烦。但有些事儿，你得一步一步的走，踏踏实实的走。我就是这样想的。有一句话。什么话？踏踏实实做人，认认真做事，一步一个脚印。其实曾经的我觉得我是改变了我的人生的，是因为有一个志愿者，这个志愿者他真的改变了我很多，他改变了我人生的轨迹，他改变了我很多做人的道理，他教给我很多做人的道理，他改变了我做事的方法。所以我现在我觉得我以前走了很多弯，关键问题是你要通过什么样一种方法去实现你的梦想和理想，这个就是一个人生的价值体现的东西。我在20年前，15年前得过一场病，脑子啊肿瘤。你看我头发为什么光啊？为什么白啊？辐射。做过激光化疗嘛？激光化疗对那个辐射比较大。腰呢又有腰椎病，我就说你怎么办？所以医生说你的生命可能不长，我不相信，所以我还得活着，坚持的活着。如果没有任何我这个学校不存在了，我可能也就。我想通过义卖的方式来筹集更多的资金。我要会带着我们残疾人编织的手工编织的产品，项链啊、饰品啊、中国结那些，把它弄到专辑里面拿去。